강조하셨던 삼성전자 7만 전자 달성이 됐고 또 선물 지수도 오늘 330포인트 달성이 됐죠. 코스피만 2,500선 터치가 안 된 그래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긍정적인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주간 시장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파생 시장은 뭐 상방 배팅 하셨거나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신 분들은 플러스 기분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더 박살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죠. 예. 이런 차별화는 더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추석 전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시켜다 해갖고 뭐 셧다운되고 뭐 여러 가지 이때가 9월 우리 추석 전 9월 26, 27일입니다. 네. 이때 나스닥이 1.5 13,063이었고요. 이때 선물이 300 야간 시장에 317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나스닥이 이제 이때죠. 요 동그라미 친데 9월 27일, 10월 4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때가 바닥이었나요? 바닥이었죠. 네. 이때 선물 살았으면 지금 큰 수익 났겠죠. 공포 이때 뭐 수많은 악재가 노출됐던 국면입니다. 금리 뭐 여러 가지. 그리고 10월 7일 날 또 새로운 변수가 나왔죠.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래갖고 그 전까지만 해도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아주 그냥 발작 증세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4.87까지 갔다가 좀 빠지지만 전혀 무시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10년짜리 국채금리 그렇게 발작 증세를 보였던 게 이제는 10년짜리 국채금리 올라도 별로 시장은 반응을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인가요? 좋은 징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금리 전쟁 때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동결의 배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바뀌려고 그러면 유가 변수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급등 노이즈가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추석 전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또 한번 보시죠. 대표님께서 항상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장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지표로서의 역할은 조금 좀 둔화된다 이렇게도 아니요,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둔화되지는 않는데 시장이 그것보다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걸 보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집중되는 것도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무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대상 이제 안전국채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는 게 낫다라는 논리도 있고 또 하나는 연속 이틀 470만 주, 490만 주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연속으로 이틀 동안 400만 주 이상을 매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대표님. 그렇죠.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폭탄 제조일 수도 있어요. 시장 급락시키기 위한 삼성전자 땡겨놓고 뒤에서 합성시켜 놓고 나중에 삼성전자 때리면서 선물 극대 이러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 용이면 어떻게 해요? 네. 9월 5일, 4일, 5일 날 그랬어요. 9월 4일, 5일 날 그때 하루에 6% 올라가고 그 다음날 꼭지 치면서 합성시켜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박살을 냈거든요. 대표님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게 이번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넘어섰고 지금 상황이 반도체는 4분기부터 더 좋아할 거다라는 상황 자체가 그전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다른 거 없어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50 최저가 돌파도 안 했고 네. SK하이닉스만 그리고 저는 이게 파생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연속성이 나오려면 오늘 제가 그래서 330대 선물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317 이때는 뭐 공포 때 사라 뭐 겁내지 마라 했다면 네. 330대에서 일단 때려놓고 검증하자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어제부터 땡기게 약간 의도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주간 파생시장 보면
이 12시 10분 이때부터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잘 안 샀습니다. 그리고 좀 소강 상태 장이었는데 12시 10분부터 파생시장에서 급격하게 땡기면서 현물 매수 4천억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비차익 매수는 크지 않아요. 이게 비차익 매수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그리고 미결제는 요새 늘렸다 줄였다만 합니다. 이게 또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방향성을 줘야 되거든요. 아, 삼성전자 사고 SK 사서 이제 가자 했으면 추세 매매 상방 포지션을 늘리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늘렸다 줄였다만 해요. 미결제가 늘어나질 않아요. 네. 거기에서도 또 두 번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심은요. 이게 이제 어저께 야간 시장 동향입니다. 어저께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와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00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장중에는 선물도 327까지 빠졌고요. 네. 그러다가 급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장중에는 나스닥이 보합 플러스까지 갔습니다. 요인은 또 연준이 리치먼드 연준이 의장 또 플러스 알파도 있고 그래서 금리 이제 인상 하지 않는 언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기술주를 살렸는데 이 상황 속에 엔비디아는 급락한 상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나스닥 선물 동향입니다. 고용지표에서 급락하고 땡겼다가 다시. 근데 지금 현재 야간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요 위치보다 100포인트 밑에 있습니다. 15,000. 지금 이게 빠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렇게 시작하자 1시간 오차인데 10시 반씩 200포인트 빠졌다가 플러스 났다가 요렇게.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거는 요번에 삼성전자 산 거 합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 쪽만 보면 야 이제 삼성전자 가니까 안심들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거 안 믿겠습니다. 이게 12시 10분에서 이게 땡기게 삼성전자거든요. 이러면서 450만 주 샀어요. 네. 그 다음이 SK하이닉스는 이미 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만 원까지 움직였고요. 이거를 이제 체크해 보자고요. 이제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23일 월요일 날이 위클리 또 월요일 만기일입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선물 매도 합성된 게 이거를 삼성전자 매도 쳐버리면서 매도 증가로 환매수 시켜버리면 이 시장 또 급락합니다. 그러면 연속 이틀 산 걸 엎어치기 하루에 또 500에서 700만 주 때리나 봐요. 변동성 전략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는 보세요. 470만 주 지금 계속 그동안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사니까 얼마나 7만 전자 왔다가 이 400만 사니까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네. 저는 아직은 환호 안 할래요. 그러면 그럼 어떤 것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품단이요. 부품단이 같이 움직여야 그림이 되는 당연히요. 거예요? 예, 오늘 10% 이거 이 정도면 네. 삼성전자가 요 3%에서 단기간에 5% 올랐으면 부품단에서 10에서 30%짜리가 10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나왔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죠. 어제 오늘 안 나와요. 그러면 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 2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려면 이게 3일에서 5일 동안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요. 네, 이 이틀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들어오나.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는 어제는 100만 주 샀지만 오늘은 오히려 때렸어요. 추세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2만 5천 원부터는 SK 하이닉스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AD 테크놀로지나 또 다른 종목들 SY나 또 다른 섹터 종목들의 바닥에 있는 종목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13만에서 오히려 다들 15만 원 얘기하거든요. 네. 대표님,
대형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건 뭐 쉽게 나오는 일도 아닐 뿐더러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52주 최고가 나가갖고 네. 뒤집어 놓고 보면 그때 때리는 게 정답이었어요. 지금까지. 다들 어떤 종목이든 30개 종목 다 해보자. 52주 LG전자 52주 최고가 나왔습니다. 꼭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롱숏의 대장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볼록과 오목이 있다면 그러니까 높게 보이는 게 50 최고가가 우리 눈을 헷갈리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기준을 주는 하나의 데이터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52주 최고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만 안 돼요. 전차 군단이 가지고 또 두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게 물이 10조 정도 차야 됩니다. 지금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8조, 7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까, 대표님? 거래소가 10조, 코스닥도 10조, 네. 20조 정도 기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갯벌에 처박혀 있는 모든 종목들이 배가 뜹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에서 8조가 들어서 그동안 7조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SK에 들어오니까 8조가 됐어요. 이거를 깎아 먹어요. 코스닥이. 그러면 그리고 330이라는 기준이 옛날 환산 지수는 2490에서 2500인데 지금 2600이에요. 네. 40포인트 오차가 나요. 정확하게 일주 기준으로 3, 40포인트 오차가 납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거 더 깎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세하게 좀 측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의심하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10%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뭐 칩셋 미디어니, DB하이텍이니, SNS텍이니, 한미반도체니, 하나마이크론이 이런 것들이 5%에서 10%짜리가 한 10개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와야 되고 거래 부품단에서 하나도 동조가 안 돼요. 그러면 요번에 삼성전자를 살린 부분, 스마트폰 부분 3조 반도체 마이너스를 플러스 내서 전체 2조 5천만 인도 시장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스마트 부분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뭐 KH바텍이니 이런 쪽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들어왔냐? 반도체 장비주에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10% 하나 줬어요. 근데 이게 장중에 20% 없다가 밑골이 달렸는데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그 반도체 장비 중고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또 때려갖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틈새 전략의 중고 쪽만 좀 되고 기본적인 거는 하나도 건드리질 않아요. 오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꼬리 변동성 키우려고 땡긴 건지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선물 때려보면서 느껴볼래요. 때려서 내가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럼 이거 소임량입니다. 그럼 9월 5일하고 똑같은 논리가 돼요. 7만 전자 중심으로 그냥 위아래 왔다 갔다만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틀 갖고 흥분하지 말자. 그래서 330대 그러니까 이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330이 이 그림 한번 보시죠. 9월 26, 7일 그래서 319까지 빠졌어요. 야간은 317까지 여러 번 급락해서 이때가 9월 27일, 10월 4일 아주 공포였습니다. 네. 나스닥. 근데 다시 10월 12일까지 또 330 줘요. 그리고 또 322까지 또 한번 급락을 시키고 다시 330 줬습니다. 그러면 이 330이 넥라인이거든요. 반드시 이제 이거 지지해야 됩니다. 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5 이상 훼손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명선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327.5. 내일 아침에 나스닥이 100에서 200포인트 빠졌어요. 327에 돌려야 돼요. 그 다시 330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부품단이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추세를 좀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에너지 안 나오고 이틀간 오른 거를 내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엎어치기로 이용해 버리면
그냥 변동성에 이용당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나마 우리가 부르짖었던 330 그다음에 삼성전자 7만 전자는 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에 6만 6천 원대 7천에 사신 분은 요번에 다시 조정을 해도 냅두세요. 그 수익률 게임 그거 안 되니까 그냥 7만 2,500원이 요번에 빨리 오느냐 그냥 금년 연말이나 내년 오느냐 그 속도나 조절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률 게임은 저는 AD 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여기서 오를 때 거의 30에서 50%짜리 에너지 그러니까 하루에 10에서 20%짜리가 팍팍 나와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도 지금 거래량의 3배에서 5배 정도 붙어야 돼요. 이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추세 상승,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다 같이 가려면 검증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전차 군단이 함께 움직이면 좋은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가 가는데요. 가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에너지 갖고 안 돼. 현대차는 20만 원, 기아는 9만 원. 거기까지 가는데도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에너지를 보죠. 거기도 그래서 현대차 부품단을 더 들여다봅니다. 뭐 이지라든지 뭐 SA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충전소, 특히 내일 테슬라가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 실적은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판매가 뭐 많이 여러 되지 가지로. 않고 있고, 예. 그런데 마진도 주가는 많이 안 나고 주가는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컨센서스 쪽으로 붙어갖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제가 이 그림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야. 그냥 테슬라를 1년 내내 미국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피라고 보겠습니다. 네. 13,000과 14,000에 그러면 테슬라는 200불과 300불의 박스입니다. 그래서 살려면 225불 아래에서 사고 275불 오면 테라라. 이게 지금 딱 요 반값에 있어요. 250불. 그러면 테슬라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요번에 8월 달에 225불 그 아래 한 번 줬어요. 그리고 딱 275불 주고 지금 딱 중심값에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 225, 200불 방향으로 가느냐, 275불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제 그 이후에 실적이 노출됐는데 컨센서스와 나스닥 동향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관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여기에 다 녹아서 움직일 겁니다. 이게 내일부터 또 빅테크주의 방향성을 줄 것 같아요. 얘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테슬라가 빠지더라도 자율자동차, 모빌리티, 통신 아니면 스타링크 이런 것들이 올라가줘야 돼.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 비즈니스는 마이너스인데 다른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커버해 주든지 이것도 여기도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돌다리도 계속 두들겨 보라는 얘기만 나오지 이게 좀 시원하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파생 쪽에서 목표 단가 저기서 제가 원래 이 부품단 하면 이거 연발장 이제 2,700 갑니다. 흥분해갖고 레스걸 불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도리어 돌다리 더 두들겨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11월 1일까지 금리 중단선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종목 선택을 잘해야 수익이 나지 잘못하면 이게 고생하는 길. 그러니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갇혀놓고 수익률 튀어 오르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하기 힘든 것들이요. 그런 것들만 돌아가면서 순환시키니까 이거 2,000개 종목을 매일매일 다 들여다보는 분들 선수들에서 샘플링 해갖고 하는 장이지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 이틀 연속해서 또 흥분하신 분 계실 거예요.
선물 파생으로는 오히려 청산 수익률 게임이고 변동성에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추세가 되려면 시스템 반도체나 부품단이 여기서 30% 에너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나오면 삼성전자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박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게 그래서 내가 다음 수요일 나와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위클 옵션이 300에서 1000 몇백 프로 터졌습니다 하면 못 갔다는 얘기예요. 상방에서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성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변동성만.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용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소형 단위 다른 또 시가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 올라가면요 가장 치명적인 게 2차 전지들을 그리고 바이오들. 그동안 그 타임 포트폴리오나 ETF에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했죠. 이게 오히려 숏이 걸려버려요. 최근에 바이오가 유한양이든 한미약품 이게 급락하는 것도 이게 롱숏입니다. 그 영향도 커요. 그럼 실전에서 삼성 빠져요. 그럼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이거 사면 또 그만큼 또 먹을 겁니다. 오히려 공포 때 사셔야 돼요. 또 바이오도. 그래서 단타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10조가 들어오면 이런 구분 없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갑니다 라고 했을 텐데 지금 장은 6, 7조, 8조 갖고는 그런 형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유한양행 악재 때문에 오늘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바이오주에 숏이 걸려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구나. ETF 숏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포트 1등부터 10등이 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면 네. 그동안 제가 하지 말던 급등 종목들이 더 박살, 토막주가 나는 거죠. 오히려 이쪽이 괜찮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구제약주들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위아래 10%입니다. 뭐 셀티온, 한미약품이든 추세하락은 아니에요. 네. 그 악재가 나왔어도 그냥 하단 상단에 박스가 이루어질 텐데 오히려 거기서 박살나는 주식들은 제가 이거는 또 한번 그려왔습니다. 예. 어, 오늘 같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악재에 노출되지 않았던 바이오 관련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한양보단 제가 그쪽에서는 차바이오텍, 한미사이언스, 셀티온 헬스케어 네. 요 세 가지 정도만 권해드리고 싶네요. 떨어질 때 투매 나올 때 사라 이런 전략, 역으로 이용하라 이런 전략은 거기서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종목들 그래프 한번 보시죠. 바이오 쪽에서요? 예, 지금부터 가장 내일 테슬라지만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죠? 실적입니다. 제가 뷰노, 류닛 이게 연속 적자 나오고 그때 재무제표 보면서 체크해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검증이 들어가는 당연히 적자 납니다. 전에는 뭐 외국에서 뭐 조단위 수주할 것 같이 막 이렇게 언론도 플레이 했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이게 이제 JLK예요. 지금 매출달 안 나오고 계속 연속 적자예요. 요번에도 적자 나서 내년 4월까지 분기 적자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상장 폐지 대상 실질 검사 그 대상이 연속 뭐해서 들어가 버린다고요. 내년 3월에서 이 리스크 이걸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가냐? 한번 보세요. 39,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19,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으면 이제 사보자. 옆에도 가지 마세요. 분기 실적 2번 더 확인하고 이게 최악의 경우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빠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부터 여기서 실적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그러면 121선 평균값이 우상향이었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120선이 우하향버리면요. 이건 추세 하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그나마 120도 우상향일 때가 이 종목이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21선 근처에 갖고 이거 깨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누웠다가 하락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실적단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어때요? 토막이 나버려요. 거래도 격감하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3월, 4월을 간단히 얘기해서 이 코스닥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연속 적자 기업들은 실적장 즉 간단히 천수답의 거래량도 격감한 상태에서 꿈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에도 봤잖아요. 타임포트fol리오 갑자기 에코프로도 싹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제약주로 차곡차곡 채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더 심각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 할 거와 하지 말 거 2,000개 종목에 이 121선이 우하향인 거는 하지 마세요. 다시 이게 다시 돌림 현상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121선이 6개월 동안의 평균값 정도 됩니다. 네. 이거의 각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안 그래도 121 이평선의 각도, 52주 최고가 또 최저가의 중심 가격, 현재 가격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저는 종목을 제거할 때 어떤 종목을 하고 또 샘플링을 하냐면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을 A라고 하자. 그럼 중심값하고 현재가가 중심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걸 하나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램입니다.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이 현재가하고 비교해서 위아래냐. 또 하나는 121선이 우하향이냐 6개월 동안 평균값이 옆으로 횡보냐 우상향이냐. 이게 6개월의 평균값이거든요. 이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로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세요. 121선 가격입니다. 6개월 평균값이에요.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 아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은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샘플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만 들어오면 27,000, 3만 원까지 갑니다라고 배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그림은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위쪽에 있는 건가요? 위쪽에 있고 상방향, 120원이 우상향으로 있는 네. 그런 종목은 좋죠.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이게 이제 120선이 위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DB하이텍은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121선. 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의 종목이죠. 이제 삼성전자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 알파. 그런데 오늘 급등한 서플러스 글로벌 종목은 121선이 하락인데 밑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두둑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그러면 이 종목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121선이 옆으로 눕고 올라가면 선제적으로 21선이 121을 뚫어줘야죠. 그런 정배열이 나와야겠죠. 네. 이 작업이 또 이 종목은 또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그러니까 샘플링 하나씩 봐요. 121선이 우하향입니다. 이거 24,000원, 33,000원에 지금 딱 반 정도 있는데 121선을 요번에 뚫었어요. 그럼 120원 지지하고 21선이 아직도 역배열이에요. 요것만 올라주면 이거는 또 추세를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쪽은 뭐예요? 정보통신, 위례 신도시의 연결고리, 스마트 시티 플랫폼 이런 것들이 테마가 돼서 자율자동차 나오면 이쪽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원시스, 핵 융합, 그 다음에 뭐 또 핵 치료 관련된 것들 보면 이것도 121선이 옆으로 누면서 한번 뚫었다 눌림목 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샘플링을 해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핵인데 다원시스 말고 이거 안 갖고 왔네. 일진파워는요. 120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000원이죠. 13,000원. 120선이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면 일진파워보다 다원시스 갑니다. 그리고 SY 이게 내가 주도주입니다라고 해갖고 이거 아까 하나 마이크론지 어때요? 121선 위에 있고 21선이 정배열이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대신
7,000원이 아직 저항이에요. 5,500원 직전 고점 지지면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간다고요. 이거는 또 뭐의 테마죠? 우크라이나 재건, 모듈 주택.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자꾸 샘플링 하다 보면 KG스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보였습니다. KG그룹. 120 밑에서 이게 5개월 동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의 특징. 5개월 동안 전에 급등하다가 5개월 동안 빠진 종목 중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들이 오늘 체크하는 대상들이에요. 내가 샘플링 할 때 그런 종목들이 EG, KG ETS, KG 스틸 이런 것들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모양이 대량 거래되지만 장중 변동성 보세요. 아침에 시간 외 상한가 올려놓고 죽여버렸다가 다시 땡겨서 거의 상한가 끊죠. 그러면서 거래 채를 털어서 흔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KG그룹에서 또 KG 스틸, KG 모빌리티, KG ETS, KG그룹의 또 거버넌스가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샘플링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통신주 한번 보세요. 5G. 121선이 우하향이에요. 이번에 바닥에서 70% 올랐는데 거의 또 원위치예요. 121선이 우하향이니까 거래량 없다가 한번 거래가 되니까 올랐는데 다시 원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가려고 그러면 이제 요 이격이 축소되면서 다시 15,000원을 뚫고 20일 뚫어서 다음 그림에서 가겠죠. 그래서 17,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 도는데 6개월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121선이 우하향인 종목은 요새 떨어졌다 반등 주면 반드시 반야 때려놓고 다시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00개 중에 사라라는 게 몇 개 없다. 3, 40개. 네. 여러분들 그거 못 찾아내십니다. 못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면 어떤 패턴을 주냐면 샘플링을 딱 해갖고 오늘 첫 거래 터지고 눌목 주는 것들을 2,000개 다 샘플링 한 다음에 거기서 압축해갖고 오늘 자동차 부품단에서 들어왔고 오히려 건자재 쪽에서 들어와요. 철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을 미리 샘플링해서 딱 그려놓고 준비하는. 이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제 엑셀로요. 제가 이게 분업을 시켰습니다. 네. 제자들 2,000개 이게 반도체 섹터, 배터리 섹터, 로봇 섹터 이렇게 각각의 종목들을 이걸 구획화 시켜 갖고 거래량, 가격 대비, 기준일 대비 변동성을 계속 체크해서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 하고 여기서 샘플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한 것 중에 오늘 여러분들 들어온 게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건설 기자재, 묘하게 건설 기자재가 들어옵니다. 건설 기자재. 이게 이번에 전쟁 나왔는데도 우리 한국에서 그 중동이나 유럽 그쪽으로 그 무슨 경협단을 파견시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가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 샘플링들이 이렇게 오히려 제가 노상 여기 오면서 제가 명동 백화점 계속 들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관광객들 많이 와요. 근데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폭락하잖아요.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도 있고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 대비해서 일본 많이 간다고. 그냥 오염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오히려 엔저 효과 때문에 일본들. 이런 철저한 그 구조의 에너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게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아직 그래도 살아있어요. 거래량 수급이나. 이런 걸 보는 작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샘플링을 한번 보시죠. 대표님만의 투자 기법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여기서 네. 기아를 한번 보시죠. 아까 기한? 예, 기아차, 기아, 예, 예. 기아, 현대차. 이거 이제 이게 올라간다고 그러시는데 현대차 보세요. 52주 최고가가
여기 딱 보시면 21만 원입니다. 네. 최저가가 15만 원이에요. 중심값 18만 원이에요. 18만 원에 지지했어요. 근데 지금 75% 능선이 19만 6천. 여기서 계속 걸려요.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수치가 요겁니다. 120에 현대차를 보면 120 밑에 있어요. 마이너스 4점. 그리고 중심값에선 위에 있어요. 요거 위치 파악할 수 있죠. 현대차 위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아가 나요. 오히려 기아가 더 나요. 현대차보다. 기아는 중심이 7만 5천 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기준에서 7만 5천 원과 7만 7천 원에서는 기아 사십시오. 그리고 목표가 9만 원 파는데 이 지금 딱 75% 능선에 와 있어. 8만 3천 원. 현대차보다 낫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목표 수익률 뭐냐? 19만 원에서 요거 만 원 뛰기입니다. 만 원 뛰기 하실래요? 요 중심값이 왔을 때 하셨어야죠. 현대차는 18만 원, 기아는 7만 7천 원. 지금은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를 200개 종목을 다 샘플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120원이 우하형인지, 마이너스에 있는지, 이게 또 지금 살아난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내가 이걸 할 거와 못할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관심 있는 거 하나 질문해 보세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요. 네. 포스코 홀딩스 봐주세요. 포스코, 홀딩스. 포드코 홀딩스는 매도입니다. 왜 어떤 관점에서 매도인가요? 하지 마 전략입니다. 예. 지금 보세요. 제가 76만 원, 저는 이 4등분에 이 75% 능선을 지지 못하면 이건 무조건 하방으로 바뀐다. 중심값을 검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전략을 바꾸거든요. 요게 62만 원입니다. 벌써 지금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은 49만 원인데 여기는 또 지지할 거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 바닥이 확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런 거 봐서 자꾸 매도하라 그러는 게 중심 훼손합니다. 그동안 이 진폭 대비해서 이 너무 분출했으니까 실적이 뒷받침 안 되거나 차익 매물 때문에 오히려 롱숏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자꾸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빌려다가 대차 매매하거나 때리는 에너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대표님의 분석대로라면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뭐 시청자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종목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거래되고 10조 나올 때까지 지금 물려 계시면 기회 안 줄 테니까 그냥 치세 보지 마시고 기회 줄 때까지 다른 일 보시라는 논리입니다. 시가상위는 기회를 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기회 안 줘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 두 개가 지금 그리고 현대차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수익률 게임은 현대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 부품단 하겠어요. 수익률 게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중심을 잡아서 3%든 7%든 10%든 이게 가져야 네. 밑에 단에서 그나마 에너지가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다른 것들은 그 기회도 안 줘요. 그냥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확인할 때까지는 다른 것들은 더 죽는 거죠. 거기에 연관된 것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자는 얘기죠. 대표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로 확정 가능성이 지금 계속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시장 움직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또 방산주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대형 방산주들은 어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중소형주들은 움직이는데 추세 상승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주 에너지, 이 이스라엘 중동의 에너지가 네. 오히려 저는 무기는 북한산이 오히려 플러스 알파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삐끄덕 걸릴 수도 있다는 그 이상한 이게 이제 갖다 해서 미국, 한국, 일본 축이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 축에서 이게 해서 우리나라 방산 이쪽 가야 되는데
오히려 막혀갖고 노이즈 걸려서 못 가거나 훼손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 에너지 안 나와요. 그래서 현대로템 에너지 안 나온다. 오히려 빅텍 같은 게 급등하고 그 다음에 퍼스텍이 못 가요 아직. 지금 120선에서 4,000원이 121선이에요. 그걸 아직 못 들어요. 이거는 방산도 되고 지로재개도 되는데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보다 다른 데에서 뭔가 허실실 전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허허실실? 네. 자원 관련. 자원이요? 네. 요새 갖다 해서 히토류, 네. 리튬, 그 다음에 광산, 그 다음에 또 그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또 그런 쪽에서 약간 투기 종목들의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하는 샘플링 해보니까. 그 중에서는 우리는 대한제강을 하나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건자재 쪽에서 이제 시멘트가 움직이나 보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가나 있다. 지금은 이제 병원을 포격했다는 게 누가 했는지 지금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갔는데 이제 뭐 이스라엘 측 아니다 다른 뭐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 믿어야죠. 이게 안 믿고 아랍이 뭉치는 이게 트리거가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10년짜리 국제금리보다 유가를 지금 봐요. 네. 유가가 다시 90불 치고 나가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노이즈가 계속되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 그 다음에 330 이게 딱 왔지만 밑에 단의 에너지는 오히려 또 노이즈가 또 많아지는 장 아닌가.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전체가 그 부분과 전체가 있잖아요. 네.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들하면 지수는 안 빠져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외 종목들은 더 빠져요. 네. 그러면 더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상황에서 반대 매매나 적은 거래량에서 투매가 나옵니다. 그런 걸 막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뭔가 안 빠지거나 우리는 선방했는데 내 건 왜 이래 하는 그런 과정을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좀 가져갈 수 있어요, 대표님? 우리 가져갈 방법 없어요.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였던 뭐 금이라든지 달러 혹은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많으니 네. 삼성전자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수익률 삼성. 차원에서요. 은행 이자보다 날 테니까. 예. 그리고 안 빠질 테니까. 그런데 그다음 비트코인. 저는 이런 꼬리 변동성이 커지면요. 네. 각 자산마다 공격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 이거를 못 견디실 거예요. 이거를 못 견디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자산이든 위아래 20%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30% 급락할 때 노리고 들어가시면 그 뒤풀이 파동 노릴 수 있는. 근데 그게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 그 공포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네. 전략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로 압축해야 돼요. 내 거 보는 것만 봐야 돼. 아까 살아있는 거. 다윈시스 하나 갖고, 뭐 대한제강 하나 갖고, SY 하나 갖고, 나는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떤 섹터 하나 갖고, 이 하나 갖고 힘들면, 갖다 얘기해서 건설, 건자재, SY, 대한제강, 뭐, 이 살아있는 것들이요. 수급 정부, 내년도 총선까지 에너지, 아니면 시스템만, 요 두 가지 갖고 전체 자산 70%를 압축해서 시간 단위당, 가격 단위당 비중이 다르게. 이러면 이 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1, 2, 3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오를 때도 때릴 때 1, 2, 3으로 때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1000주 샀다면
다음 단계에서 2천 저거 3천 이렇게 한 종목 갖고 가격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현금 자금이 필요한 거고요. 현금이 30-40% 있어야 되고 종목을 한두 개 갖고 집중하고 때렸다 샀다 하면서 리스크를 하나로 압축시키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같이 변동성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에도 약간 설명했지만 이쁜 강아지를 끈없이 도로 끌고 가는 10마리를 끌고 간다. 불가능해요. 네. 근데 한두 마리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손을 잡고 품에 안고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이에요, 지금 장이. 그런 느낌으로 언제까지? 11월 중순까지요. 11월 중순이요? 네. 11월 중순까지 잡는 이유는 11월 1일 날 연준위에서 금리 동결하고 그때 11월 중순 되면 이제 CPI하고 PPI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중단선언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쯤 10년 국채금리가 4.5를 깨고 내려가야 되고 네. 그 사이에 미중 간의 노이즈보다 저기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협정이 되거나 어떤 뭔가 종결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11월 중순까지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갖고는 전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셨죠. 이스라엘 하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긴 하죠. 그 모르겠다는 얘기는 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갖고만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안 돼요. 설명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외국계 헤지 펀드도 딱 이런 장에서 1, 2등 갖고만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가면 이거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러면 주변을 자기네들 갖고 있는 주변을 털어내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지수는 안 빠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은 반대면에 나가거나 털리면서 다음 그림에서나 그러니까 그거를 현금으로 메꿀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렇게 불안한 장에서 그냥 현금을 다 가져가는 거, 100% 그냥 들고 가는 것도 전략일까요? 현금 100% 전략은 노입니다. 지금 50 내니까 50 내 70%를 내가 집중한 종목에다가 집중하자는 전략이지. 수량을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자는 예, 말씀이시고요. 기회를 보라는 거지. 네. 지금 다 100% 현금화 시켰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편한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각 구자를 현금 100% 지금 만드십시오 하면 어떤 건 반토막된 걸 털어야 되는데 그러니 나는 견디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금을 현재 지점에서 100% 만들어야 됩니까? 늦으셨습니다. 그냥 당하십시오라고 그냥 그리고 다음 이렇게 흘러내리는 가랑비 옷 젖듯 적은 거래량에서 투매 나오거든요. 견디세요. 그냥 시세를 안 보는 그러니까 정합판 끄고 다른 일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KMW 같이 이렇게 영원히 죽을 것 같은 종목도 어느 날 갑자기 그 1, 2주 만에 갑자기 50 내 70% 이렇게 급등하는 파동이 나오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단가가 내가 갖고 있는 단가 산 단가보다 낮은 단가라도 그 상승 파동을 이용해서 팔고 사고 해서 10주 10%든 20% 늘리세요 물량을. 평장 더 사는 것보다.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언제 나옵니까? 몰라요. 올 때를 기다리는 돌아가면서는 오니까. 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가랑비 OTT 우양에 120 밑에 있는 종목들은 견뎌라. 그리고 적어도 30 내지 50% 오를 때 반을 팔고 사고 하면서 평단 조절해라. 그리고 내년 정도 3, 4월 되면 이제 이 모든 리스크가 제거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뭔가 주도주 물주기가 나올 거다. 저는 거기에서 주도주 물주기를 정책 관련주로 이미 시스템 반도체나 삼성 이런 거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네.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내년 3, 4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뭐 전쟁과 상관없이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은 변함없으세요? 네, 변함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2,000개 되는 종목을 엑셀로 계속 돌리다 보니까 네. 이게 제거법이거든요.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실적되는 거 안 해. 안 해. 그러면 요 남은 것들 있잖아요. 남은 게 한 100개, 200개 추스려져요. 거기서도 선택이 30개로 압축돼요. 이건 좀 더 기다려. 이건 냅둬. 참 어려운 장이에요. 그냥.
그나마 이제 지수 따는 방어를 했습니다. 네. 요번 9월 27일에서 10월 달 나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요번에 이거 한번 투매 맞고 가나? 그런데 일단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25와 330에서 이 박스가 얼마 걸리냐? 이게 1개월 걸릴지 2개월 걸릴지 그걸 모르겠어요. 진행하는 과정. 그걸 11월 중순까지 보겠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330 그다음에 삼성 7만 전자가 지지가 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3,000원 더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선물은 여기서 5포인트 이상 올라가 있어요. 335. 지수는 2,500 돌파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IT 부품단이 선도주가 막 나와서 뭔가 이 방송에서 야 돌아온 소부장 이런 얘기 떠들고 그런 에너지가 또 자동차 부품단의 선도주가 나와서 자동차 부품단 또 충전소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관련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떠들었던 테마주 X치고 이쪽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은 질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유가 급등에 따라 이 흥구석유나 한국석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매매 못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주 상징적인 게 영풍재지 같은 게 거래 정되면 하한가죠.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상징이에요? 이제 금감원이 칼 들어서 그동안 이유 없이 거래 없이 급등했던 옛날 종목들? 라더영화 같이 그런 급등주들 손대기 시작했다. 그럼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삼성전자, 7만전자를 왜 중요해 보냐. 정상화될 수 있는 장. 실적단이 뒷받침되고 거래가 이제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수긍되는 장. 그동안에는 급등 정보도 전혀 수긍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이 연출되나 보시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영속성은 7만 전자를 넘어서 7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며칠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봐야 할 문제다라는 다음 주 말씀이시고요. 5일만 확인하죠. 그래서 오늘 확인하는 방법은 네. 시스템 반도체, DBI텍, SNS텍,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30% 에너지 나오면 한 주 동안? 예, 한 주 동안이요. 네. 그러면 이제 렛츠고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아마 이승조 대표님께서 어떤 비율을 다시 한번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내일 한은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역시 동결로 예상은 하시겠지만 저희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혹은 조심해야 될지 어떤 포인트 갖고 계세요? 우리 한국은행은 선택권 없어요. 심지어는 금리 인상에도 동결해야 될 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만 하더라도 동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걸 지금 금리하면 아까 잠깐 얘기하셨네. 새마을금고 9% 이게 그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빌어야 돼요. 제발 금리 인상하지 좀 마라. 미국에서. 그 상황이 제발 나와라.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동결하는 그러면서 중국에서 헝다나 100개 다 부담해도 돌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하더라도 저는 이 정책 쓸 것 같아요. 증권형 토큰 다른 상품을 만들어가 다시 뭐 한전체나 다른 데에서 유동성 끌어올 수 없거든요. 그럼 새로운 데에서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서 풀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그 건설이나 부동산 PF나 30%가 무너져 버립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터지게 되면 막기 위해서는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뭐 하겠지만 선택은 없다. 선택권 없다. 네,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 정부 정책을 운빨에 맡기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네. 우리 국군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안이 네. 굉장히 노이즈 이게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가 검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